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를 선정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매니페스토 평가단 조현수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매니페스토가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그 매니페스토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자들의 과거에 행적이 있었다면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잘못된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에 미래에 있을 좋은 공약이 있으면 그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표를 갖다가 문서로 담아서 선언하는 것이고 그 운동에 따라서 결국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따뜻한 약속과 용기 있는 실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시민운동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가치와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대안들로서 상대방과 경쟁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계획적인 공약의 공개적인 방식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처벌도 공약에 의해서 잘못한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받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책임을 갖다가 유권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이행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유권자로서 공약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를 선정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21대 총선에서는 그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로서 핵심 의제를 갖다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이 15.7%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집값 안정이라든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그 다음으로 청년 실업과 주거 대책 마련, 그리고 세대 계층 등 사회 갈등 완화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나온 것이 품질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이라든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남북 관계의 현실적인 대응,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10가지 핵심 의제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우리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런 설문조사에 나타난 그 결과를 갖다가 선별을 했고 그 결과 선별된 것에서 10가지 정도를 뽑아서 핵심 의제로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공약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공약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국정 공약하고 지역 공약, 입법 공약, 재정 공약으로 구분됩니다.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공약에서 이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시된 공약이라면 좋은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 수준에서의 그 공약이 아니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그런 공약을 갖다 제시했다라면 그건 좋은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또 좋은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떤 시기에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좋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요, 후보자들의 이력에 관한 겁니다. 이력과 관계된, 즉 이제까지 해왔던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전문적인 분야하고 연결성이 있는 공약이라면 좋은 공약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실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잘 살펴봐라라는 조언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진정성이 없는 공약, 허황된 공약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네, 진정성 있는 공약하고 허황된 공약을 걸어내는 방법은 쉽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정부 부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20대 공약으로서 나왔던 것들,
이런 기존의 공약을 갖다가 되풀이하고 있는 공약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어떤 공약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나타나지 않은 것들, 즉 뜬구름 잡는 어떤 기본적으로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글쎄 어떻게 이거를 선정할 수 명확히 추진할 수가 있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들은 좋은 공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시간적인 확실성이 없는 공약들, 즉 이것은 내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돼서 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차년도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 계획성이 없는 공약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허황된 공약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인 규제나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규제하기 굉장히 이 풀기 힘든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본인에 의해서 풀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허황된 공약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다라면은 이 허황된 공약이나 진정성이 없는 공약의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 어떤 게 핵심 공약이고 내 공약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어떤 공약이다. 이런 공약에 대한 순서를 갖다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냥 나열식 공약을 갖다가 쭉 설명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진정성과 허황된 공약이라고 볼 수, 진정성이 없는 공약 그리고 허황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 점검을 좀 꼼꼼하게 해보는 게 우리 유권자들의 숙제겠죠. 말씀 고맙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 조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